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제학교들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일단 수업 일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수업 일수, 일반 학교들의 수업 일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1년 365일 기준으로 조금 과장하면 한 180일, 190일 정도 갑니다. 즉 절반 다닌다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하루 학교 가면 하루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야? 1년이 52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얘기한 180일, 190일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공휴일이 상당히 많고요. 다민족 국가라서 공휴일이 상당히 많고 또 학교에 그런 단기 방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방학들이 많아요. 국제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학교 가는 날이 굉장히 적다는 건 그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나 상관없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며칠 더 갈 수는 있겠죠. 어떤 학교는. 하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많은 국제학교들이 금요일 날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금요일 날 오전 수업만 딱 오전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1시 요 정도에 끝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학년조차도. 이거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초등부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초등부라고 수업 일수가 더 많고 그러진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학교 가는 일수도 적은데 금요일 날은 거의 오전 수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금요일도 그냥 풀 데이로 수업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절반의 수업만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벌써 수업 일수도 굉장히 적고 공부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모두 공부해서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학교 공부 그리고 과도한 이런 학원 공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국제학교에서 학교 다니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 절대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는 학교 끝나고 말씀드린 대로 영어 학원도 가고 수학 학원도 가고 과학 학원도 가고 국어 학원도 가고 스케줄이 굉장히 아이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몽키아라나 말레이시아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몽키아라나 이런 데서는 한국식 학원들도 많고 그렇게 학원에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학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만으로 뭔가가 그냥 국제학교만 보내놓으면 좀 그래도 영어도 되고 공부도 되고 되지 않을까. 한국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학생들이라면 한국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영어 실력이 국제학교의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영어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학생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죠.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래 학년들에 비해서 모든 교과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뭐 한국 친구들이라도 여러 가지 뭐 이런 환경적으로 어쨌든 영어가 괜찮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공부량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일수가 적고 그런 수업 일수가 적다는 건 교과 과정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한국식으로 그러면 그럼 꼭 다 몽키아라에 살면서 학원만 몽키아라에 산다고 해서 다 학원을 보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몽키아라에 그런 한국식 학원들이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몽키아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요. 다른 삶적인 편안함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서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그 지역을 뭐 비하하고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네. 당연히 서울에도 왜 대치동이 있듯이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대했던 게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국제학교에 오면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소위 말해서 국제학교 시스템화에서 좀 더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실제로 그런 공부 시간은 한국에 있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때랑 고등학교와 비교해 보면 뭐 적으면 적었지 오히려 많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물론 많이 공부한다는 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뭡니까? 굉장히 그냥 자기 시간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조기유학이 또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시간을 다 뭐 학원에 다녀야 되냐? 한국에 있듯이 뭐 영어학원, 국어학원, 뭐 국어는 아니겠죠. 참고로 뭐 사회, 과학, 뭐 수학 이런 것도 다녀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즉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을 중학교 이상의 자녀에서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이의 그런 역량을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볼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말레이시아에 와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한국처럼 다 스케줄을 잡아줘야 되고 뭐 영어, 국영수, 수학 다 사회과학 스케줄 잡아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쿠알라룸푸르의 그런 지역 아니면 뭐 소수의 지역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말레이시아 로컬 친구들도 뭐 러닝센터 각각의 이름은 뭐 다르겠지만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한국식으로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환경하에서 그런 조건하에서 내 아이가 좋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내 아이의 역량을 국제학교를 말레이시아에서 고려하신다면 그런 역량이 있게 조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한 달 만에 갑자기 혼자 뭐 안 하던 아이가 한 달 만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아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혼자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게임 말고요. 뭐 게임은 다 좋아하죠. 2시간은 못 하겠습니까? 밤새서도 할 거예요. 뭐 중학생 또래만 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있으면 10시간 밥 안 먹고도 할 겁니다. 배고픔도 모르고 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적어도 게임 10시간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먼센스로 생각했을 때 건강한 뭔가를 취미활동을 그래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꾸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공부를 하면 제일 좋겠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 근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책 좋아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스스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습관들을 잘 만들어준 아이가 나중에 또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서 어떤 강제적으로 주어진 그런 스케줄 안에선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자기 스스로 그거를 알아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여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열심히 뛰었던 건데 내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5, 6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도. 늘 말씀드리지만 중학생 기준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친구면 됩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한 2시간, 2시간 반, 2시간 정도면 평일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공부 안 하는 친구 없거든요. 학원 공부 치더라도 그거에 몇 배 더 할 겁니다. 즉 포인트는 그냥 단지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 국제학교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적으로 내 아이가 국제학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내 아이가 국제학교를 통해서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환상보다는 그냥 국제학교 가면 뭔가 그냥 딱 공부를 위해서 국제학교를 오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가정이. 하지만 국제학교에 오면 뭔가 그냥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그런 환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